근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궁금해요. 스태퍼와 아령을 권해주셨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 교수님. 예, 그 근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사실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도 40대 이상이 되면 근력이 감소가 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산소 운동 아까 보여드렸던 뭐 달리기가 러닝머신이라든지 실내 자전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수의 그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또 이제 연구 자료도 있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을 3만 명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15년 동안 쭉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사망률이 무려 한 46%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정 질환인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41%, 그다음에 암 질환 같은 경우도 19%나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료도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 근력 운동에 대한 좋은 효과를 보는 운동은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진료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당뇨 환자분들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혈당을 또 이렇게 낮게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꼭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꼭 저축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근육인데 근력을 위해서 권해주신 게 스태퍼와 아령이었어요. 일단 이 스태퍼 하면은 김승희 아나운서가 밟으면서 시작한 이 밟는 건데 이 밟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우리 몸의 근육이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지금 김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가 있는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 당뇨 있는 환자는 식후에 혈당이 증가하니까 혈당을 얼른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육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사용을 잘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근육이 커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허벅지에 있는 뭐 대퇴사두근 이런 근육들이 큽니다. 이제 그런 큰 근육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바로 등장성 운동이고요. 등장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와 있는 스태퍼,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들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 하반신 운동은 제대로 되겠네요. 하반신 여기 운동이. 박 선생님, 예. 네, 하지만 상체 운동도 하체 운동만큼 아주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60, 70대 분들이 넘어지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넘어지시면서 손을 짚지 못하고 꼬리뼈나 골반이 골절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50대만 되셔도 넘어지시면서 반사신경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으셔서 손목이 골절됐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손목이 골절되거나 어깨를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체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아령을 사용해서 상체 운동을 해주시게 되시면 이러한 손목이나 어깨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도 편식하지 말고 상하체 골고루 그럼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근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내 질환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살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들. 모든 운동에 사실 좋은 점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스태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계단 오르기와 거의 유사한 어떤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계단을 오를 때 그 무릎 하중이 전체 체중의 거의 3배 내지 5배를 이렇게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발목이나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하 걸리면서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령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실 텐데 어깨에 이제 과격한 운동은 또 손상을 또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내 건강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스태퍼 사용할 때 하는 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스태퍼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엉덩이가 뒤로 조금씩 빠지게 되거든요. 엉거주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무릎을 과신전하게 됩니다. 무릎을 너무 많이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릎에 관절이 문제가 없던 분들이 하더라도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아야 되고요. 빼지 않으려고 하면 스태퍼 하시는 중간중간에 자꾸 허리랑 가슴을 쭉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약간 구부러진 상태까지만 신전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요령 알려드리고요. 아령으로 넘어가서 아령 운동 팁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 없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라.
근데 무게는 다 무겁던데 언제부터가 이게 부담 없는 무게일까요? 네. 보통 운동이 되려면 무거운 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과 상관없이 너무 무거운 걸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가 10번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뭐 뻐근한 근육통이 오는 정도의 무게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이러한 아령 중에 시중에 파는 게 내 무게와 맞지 않다 생각이 드시면 빈 페트병에 물이나 모래를 채워서 나에게 맞는 무게를 찾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손목에 차는 모래주머니 같은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근력을 키우는데 좋은 스태퍼와 아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사용하는 운동법 직접 모시고 네. 한번 배워볼게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전신 운동 다 하시네요. 네, 김혜경 씨. 그 앞에 준비가 돼 있어요, 스태퍼가. 여기 스태퍼가 있고요. 제가 먼저 운동을 하고 나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퍼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2가지의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하체 운동이 많이 되는 허벅지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과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태퍼는 높이를 높일 수가 있어서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너무 높이시는 것보다 10cm 정도 높인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높여가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강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스쿼트 자세라고 아시죠? 네. 무릎을 살짝 접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골반에 대주시고요. 여기서 무릎을 펴지 않고 움직여주시면 조금 더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가서 하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될 거고요. 다음에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무릎을 피시고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시면 운동은 되시면서 관절의 부담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네, 호흡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배워보실까요? 네. 저는 이쪽 엉덩이가 짝꿍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는데 요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골반을 세워주시고 상체도 세워볼게요. 네. 엉덩이랑 배에 힘을 딱 주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스텝을 한번 밟아보시는데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네. 스태퍼에 꼭 붙여주시고 아주 잘하시네요. 지금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네. 아니 이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아랫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럼 이번엔 상체를 살짝 숙여서 우리 허벅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실게요. 어떠세요? 허벅지에 힘 많이 들어가세요? 어우 좋아요. 운동했을 때 너무 잘하시네요. 느낌이 오네요. 예. 네, 바로 허벅지에 느낌이 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스태퍼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네. 이게 스스로 강도 조절하는 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강도는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면서 뭐 이렇게 무게 같은 거, 네, 힘 주는 무게는 거 이런 거. 네. 어쨌든 스태퍼 운동이나 런닝머신이나 사이클 같은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시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정도로 하시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속도로 꾸준하게 20분 이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 막 힘 줘가지고 팍 네. 이렇게 맞아. 밟으시던데 네, 그런 건 네.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네.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아. 있고요. 나에게 맞는 강도가 아닌 속도로 하셨기 때문에 다음날 오히려 통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팠구나. 그래서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뻐근하게 근육통이 있는 정도로 하시려면 약간 뻑뻑한 정도, 내가 누르기에 뻑뻑하다 뻑뻑한 싶은 정도로 20분 이상의 운동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것이 좋습니다. 뒤에 이렇게 탁탁탁 소리 나면서 찍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눌러 내린다기보다는 들어 올리려고 하시는 게 들어 조금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스태퍼지만 약간 들어 올리려고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딱딱 소리 나지 않게 원하시는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잘 네.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령 사용법 네. 한번 배워볼게요. 네, 바로 아령 사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하나에 1kg짜리 아령을 들 거고요. 우리 김현영 씨는 0.6. 아유, 이제 귀여운 아령이. 네, 아무래도 초보시고 네. 집에서 운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시는 아니, 그게 것이 티가 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약간 버거우신 분들은 예. 왼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병에 물이나 모래를 채워서 가벼운 무게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손목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손목 강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네.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해주시고요. 아령이 정면을 바라보게. 요렇게. 네, 네. 제가 보여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아주 간단해요. 몸은 그대로 두시고 손목만 당겨주시면 돼요. 내 몸 쪽으로. 그러면 요 손등 바깥쪽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져요. 팔꿈치는 그대로 두시고 손목만 천천히 당겨보시겠어요? 팔은 그대로 뻗고 손목만 쓰는 네.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건 편하게 보이는데 이건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 바깥쪽은 스트레칭이 되고 요 안쪽 근육들은 강화가 되면서 손목이 아주 좋은 동작이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령을 뒤로 쭉 밀어내셔서 옆에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뒤로. 네. 아. 그 상태에서 다시 손등을 당기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손목을 아령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손목을 강화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세요. 아령을 들고 하시는 게 너무 뻐근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아령 없이 맨손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 다음으로 어깨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똑같이 두 다리 골반 넓이로 두시고 네. 이번에는 아령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요?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잠시만 계세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눈높이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네, 이때 몸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엉덩이랑 배에 힘을 딱 주시고요. 네.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실게요. 척추 더 길게 늘리고 네. 팔도 길게 뻗어서 아령의 무게가 어깨에서 느껴지도록. 네. 이번엔 반대로 원을 그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실게요. 6, 7, 8개의 원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올라가 보실게요. 한 번 하나, 더요? 그럼 둘, 원은 한 내 8개. 주먹 정도 되게 그리면 네, 되나요? 주먹 크기의 작은 원을 그리시면서 네. 눈높이까지 올라가셨다가 네. 다시 반대로 원을 그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힘드신가 보다. 이번엔 혼자서 한번 예, 해보시겠어요? 한번 교정을 해주세요. 여덟 개를 보시고. 예. 그리시면서 하나, 둘, 잠시만. 이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서 어깨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몇 세트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5번에서 10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한 세트로 5번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 강화 운동, 어깨 강화 운동 하시면 하체 운동하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집에서 기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잘 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잘 손목과 배웠습니다. 또 어깨까지.